하얀 악마. 스티로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시급한 건 스티로폼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다른 어떤 해양 쓰레기 정책보다도 스티로폼 부자 문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싼 부자를 써서 우리가 얻는 싼 수산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머지 환경 피해를 그러니까 비용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싼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스티로폼 부표를 쓰면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분야는 좀 2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EPS 부자 사용을 좀 규제를 하고 길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자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라산 사쿠라지마가 지키고 있는 일본 규슈의 최남단 가고시마현. 바다와 맞닿은 이 지역엔 양식업으로 유명한 어촌 마을이 있다. 600여 개의 양식장이 오밀조밀 몰려앉은 다루미즈 마을이다. 가장 많이 양식하는 어종은 방어. 한 해에만 4,000톤을 생산할 정도로 일본 내 방어 생산의 주산지다. 우리가 주목한 곳은 다루미즈 마을의 양식장 부표. 여느 양식장과 다르게 이곳에선 하얀색의 스티로폼 부표를 찾아볼 수가 없다. 10年前は普通の発泡スチロールを使ってて潰れたやつで海岸が汚れてましたけど、この状況じゃいけない、魚も食べて死にますから、とりあえずフロートを変えようということでリサイクルできるように外をFRP でコーティングしたフロートに全部変えたんです。今もう 100% 沖の方はコーティングしたフロートになってます。 1999년에 개발된 이 부표의 강점은 외부를 감싼 4mm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서 비롯된다. 단단한 표면 덕분에 일반 스티로폼 부표처럼 잘 깨지지도 않고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도 않는다. 그만큼 수명도 길어졌다. これもう 7,8 年前のやつです。まだ十分使えます。浮力も落ちない、使い方も使い勝手もいい、経済的にも楽なんですよね。普通の部位は壊れて小さくなっていくんですけど、コーティングされたやつは原型のままで10年20年使えますんで。 평균 사용 기간은 10년. 성능 실험에서는 그 4배인 40년이 나왔다. 3대째 방어 양식을 하고 있는 타케야마 부자는 다루미즈에서 가장 먼저 개량 부표를 사용했다. 기존 부표보다 3배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폐 부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줄었다. あれはかけてなくな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これはそこまで消耗しないし使えるんですよね。ずっと繰り返し割れさえしなければですね。耐久性があるんで、コスト的にも安くつくと長く使えるもんだから。で、あとはもう海が汚れないっちゅうのと。 바다는 어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 바다가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어민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다. 투명할 정도로 깨끗한 바다. 이제 다루미즈의 그 어디에서도 스티로폼 쓰레기 더미는 찾아볼 수 없다. 어민들이 함께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바다를 바꾼 것이다. 養殖地帯というのは発泡スチロールの粒が流れてたんですけど、今それがもうないです。この地区は環境的には本当海もきれいですし、年に1回海の日っていうのがあって海岸清掃するんですけど、発泡スチロールの粒っていうのが海岸でほとんど見られなくなりました。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의료기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의 모든 제품을 시험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곳에서도 일본 다루미즈처럼 스티로폼 부표를 코팅해 기존의 부표를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수산과학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그 규격들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EPS 부자에다가 폴리우레아라는 이러한 그 제품을 저들이 또 코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코팅해 보니까 기존에 이러한 그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저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 부표의 표면을 다른 소재로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는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내 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 쉽게 말해서 썩는 스티로폼이다. 500년 이상 썩지 않는 일반 스티로폼과 달리 이 성분은 자연 상태에서 완전하게 분해된다. 실제로 몇몇 제품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최근엔 부표에까지 연구 영역을 넓혔다. 저희가 이 발포 폼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그 부표, 그러니까 해양에 오랫동안 떠 있다가 자연스럽게 조각조각 나다가 완전히 물과 CO2로 분해되는 그런 환경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친환경 부표 생산에 적합한 원료로 지목된 건 PBAT. 스티로폼처럼 석유를 원료로 만들지만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에게 완전하게 분해된다. 이 PBAT로 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작은 원료 알갱이를 부풀리고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 만들어낸 이제 비드 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형을 해서 실제적인 이제 부표를 실제 형태의 부표를 제작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원료를 부풀리는 발포 기술과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성형 기술만 충족된다면 빠르면 내년쯤 생분해성 부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로폼 부위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재질로서 그걸 대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려서 추후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연의 부하를 적게 주는 그런 재질로서 대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뒤덮인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안들이 모두 화석 연료인 석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石油を使っていく限りは石油に依存しているし、それから炭酸ガスのいわゆる排出量の増大にも多少つながりますんで、最近はですねバイオマスっていって自然の植物、でんぷんだとかトウモロコシをベースにしてそこから得られる化学物質を有効に利用しましょう。 석유로 만든 각종 스티로폼 제품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 시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버섯 스티로폼을 개발한 에코바티브의 최종 목표는 지구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을 비롯한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이다. So the core concept comes from an observation of seeing mycelium growing on wood chips in nature and holding them together, right? Because we bind stuff together here. So what we do to make a shape is we take and grind up an agricultural byproduct, we pasteurize it or sterilize it, then we add mushroom roots or mycelial tissue, we combine that all together and we put it in a mold. And then over the next 72 hours, the mycelium grows through the agricultural waste and basically creates a resin which holds everything together. 버섯 균사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접착제처럼 농업 폐기물을 촘촘하게 이어주는가 하면 실가락처럼 얽히고 설켜 그 사이로 공기층을 만든다. 버섯 스티로폼의 부력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 재료여서 원재료 값이 비싸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스티로폼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In the ocean, we've had tests where it's lasted up to a couple months. And part of our research is figuring out how do you make it last for maybe a couple years, but then still have it eventually break down. You know, the buoys we are working on now are small, but there's no fundamental limit to the size of the parts we can make. So we'd have no problem growing a buoy that was big enough for an oyster fisherman to actually stand and work on. And the great thing would be if they did lose it, if there was a storm and it went out into the sea, it would start to break into little pieces.
But rather than being toxic pollutants that our fish eat, like mercury, it would actually be nutrition that would feed the ocean. 버섯 스티로폼으로 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물에 분해되지 않고 보다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실험 결과 현재까지 가장 오래 버틴 기간은 6개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표에 자연 보호막을 입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So we're trying to develop a product to replace the styrofoam buoys that are being used by fishermen, lobstermen around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s biodegradable. So we're experimenting with a couple different shapes, a couple different combinations of plant matter and fungi species to come up with the best, most buoyant replacement for styrofoam. 그 시도 과정에서 탄생한 특별한 결과물이 있다. 노아 부표. 8개의 커다란 버섯 스티로폼 조각들로 이뤄진 이 제품은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과학용 부표다. So NOAA has these CO2 sensing buoys that they put in the ocean, and they came to us actually a few years ago because they had to protect it when they pushed it into the ocean, and to protect it they were using styrofoam. And they tried to get the styrofoam back after it fell in the ocean, but sometimes pieces would actually float away. So you can imagine the folks at NOAA were very disturbed about this, and they'd been searching for alternatives. 시애틀에 있는 미국 해양 대기관리처 노아. 해안과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지구의 환경 변화와 기상 상태를 예측하는 정부 기관이다. 연구원 로렌스 씨는 이곳에서 쓰나미를 연구하고 예측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가 부표다. We do a lot of research. We have a whole buoy array that crosses the Pacific Ocean. 센서가 달린 부표를 바다에 띄워 실시간으로 쓰나미의 크기와 방향을 예측하는데 문제는 이 장치를 바다에 설치할 때다. 던지듯 내리는 과정은 기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And at that point, we really worry. That's kind of the most dangerous point for the buoy. The buoy can submerge and sink before it pays out enough mooring line to survive. So the EcoCradle material we're using as a buoyant material for that as well. So it adds about 100 kilograms of extra buoyancy for those crucial first couple days, in addition to masking the buoy from the splash. 시험 삼아 사용했던 부표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용하고 난 뒤 자연 상태로 완전히 분해돼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스티로폼 대체제의 장점을 실감하면서 로렌스 씨는 이제 버섯 스티로폼의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Where you're putting, thousands and hundred thousands of these buoys out for various, applications, be it lobster fishery or, your oyster fisheries or things like that. It would just be, that's where you get the real impact. And even just replacing packaging materials as they're kind of working towards, if we can reduce the amount of styrofoam we're using, it's just, it's going to be better for everybody. 미국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엔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 어부들이 쉴 새 없이 걷어올리는 이것, 바닷가재다. 메인주는 캐나다와 함께 세계 최대 바닷가재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성답게 미국에서 소비되는 바닷가재의 80%가 이곳에서 공급되고 있다. Maine has the best lobsters in the world. 메인주가 바닷가재의 본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기까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바닷가재 전문가로 알려진 생물학자 윌슨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런 그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어구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The lobster fishery, everything about it is in many ways connected to petroleum products. The traps are coated wire, plastic coated wire, the lines are wire, the buoys are styrofoam, and there are losses. We estimate somewhere between 5 and 10% of gear is lost each year. Some of them are lost permanently, and this is what we would call marine debris. 통발의 위치를 가리키는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큰 문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윌슨 씨는 어민들과 결단을 내렸다. 기존의 부표 대신 버섯 스티로폼 부표를 어장에 사용해보는 것.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어장의 미래를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The initial experiment, I think, was a success in that we've got buoys that we tried on the water, but there's certainly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And so that's happy to start with the development of it and help in any ways. But there's still development to be done and challenges to meet. We have this throwaway lifestyle and the idea that you discard things are cheap. You just use once and throw away. It's okay if you lose some styrofoam floats because we buy another styrofoam float and stick out there. Not that expensive, so we don't worry about it. This whole lifestyle has to change. 1954년 신선한 혁명이었던 스티로폼은 2013년 재앙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젠 스티로폼으로부터 도둑맞은 바다의 미래를 되찾아야 할 때다.